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금요일장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강보합선으로 HLB가 마무리를 잘 해놓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제가 그 HLB가 장중에 상당히 급락하면서 변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장중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안심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그리고 나서 또 나왔습니다. 강보합선까지 만들어 놓고서 마무리가 됐죠. 제가 그 장중에 드렸던 말씀을 아마 잘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 창구가 원흉이 되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릴 거고요. 결국은 이제 매수세가 엄청나가지고 흡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한 주 마지막 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차트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그 반등하는 각도가 좀 예리해지고 있어요. 요때부터라는 게 결국은 이제 21선 위쪽으로 올라와서 21선이 돌기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 힘이 좀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수급적인 면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몇 가지 또 굉장히 호재 요소가 나왔죠. 뭐 이를테면 이제 공매도건과 관련해서 호재 요소가 또 나왔고, 그리고 다른 건의 그 모멘텀 있는 재료가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빅파마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이 있고, 그리고 요번에 그 아스코 학회 요 건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잘 경청을 하시고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늘 시장에서 그 경험을 하셨겠지만 순간적으로 재료가 악재가 갑자기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그 장중에 무너져 버리면 그 앞이 좀 노래지죠. 네, 노래집니다. 그럴 때 제가 기묘한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중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래쪽에서 꼭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HLB 주주분들이라면 무조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를 먼저 주세요.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점점 더 중요해져 가는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지금 D-9일 아닙니까? 그죠? 네, 꼭 문자 주시고요. 자, HLB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장중에 이 오른쪽에 이제 3분봉 차트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급락을 했던 거. 사실 우리가 거래로 보면 마지막에 이제 30만 주 정도 담화가 나오면서 크게 급락을 했어요. 이걸 이제 일시에 또 만회를 했죠. 뭐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흉은 역시 여기 나와 있듯이 KB증권이 원흉입니다. KB에서 물량이 나온 게 원흉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얘네들 KB증권에서 그러나 최근에 매수를 했던 걸 다 토해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여기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거래원을 KB증권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KB증권. 자, 보여드리면 뭐 요런 정도죠. 네, 요런 정도인데 요게 거래원 종목 동향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KB증권이 최근에 이때부터 매수했던 수량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죠? 네, 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했던 거 다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얘네들 매물은 나올 게 없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창구 동향을 통해서 제가 체킹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일단 그 물량이 나와서 이제 그 건이 원인이 됐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볼 것 같으면요. 투자 주체별 현황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관에서는 순매수를 했고요. 네, 개인들이 약간 매수하고 외인들은 좀 팔았어요.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KB증권 창구에 물량 나온 것이 이게 과연 개인인지 또는 기관인지 이걸 우리가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융투자는 단기 매매를 하고 의미 없는 매매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량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금융투자가 결국 순매수는 6만 주예요. 하지만 이제 금융투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많이 팔고 한쪽에서는 적게 팔면은 한쪽에서는 그 많이 사고 한쪽에서는 그 수량보다 좀 못하게 팔면은 이렇게 순매수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투자가 안 팔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 마감하고 보니까 금융 투자라기보다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그 들어가서 매수했던 창구는 여러 군데고 매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KB증권에서 매도를 한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증권사에서 더 매수 수량이 크면은 이렇게 순매수로 잡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창구 동향을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양태로 본다면 개인이나 금융투자에서 순매도를 KB증권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금투보다는 이제 개인 쪽에서 일부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들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큰 손들도 여러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승인 전에 한번 팔고 리스크를 일단 덜어내자라고 생각하는 매도 물량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이 사실 승인 이후까지 다 보고 끝까지 가자. 네, 그런 분들이 좀 많겠지만은 일부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진 개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매물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 소화해서 결과적으로 종가 마무리는 아래 꼬리 길게 주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 결론을 우리가 중요시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위너가 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매도한 주체는 결국 실패했다. 네, 이렇게 판단을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구 동향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여하튼 KB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은 일시적이었고 그거를 소화를 해줬다. 네, 그 부분만 일단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결국 종가 기준으로 일전에 3월 중순에 12만 원대를 다시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9일 정도 영업일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고점을 벗길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하루면은 상한가 폭이 무려 30%입니다. 그죠? 9일 중에서 하루만 상 땅 쳐도 그래도 막바로 이 시세대를 넘어서 어떻게 돼요? 한 14만 원대로 진출하는 거예요. 14만 원대로 단방에 가는 겁니다. 상한가 폭이 30%라는 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창구 동향하고 지금 현재 수급 상태를 좀 봤어요. 네, 봤고 공매도 잔고는 뭐 335만 주 정도입니다. 근데 크게 변동은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생각을 꼭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 335만 주로 나와 있죠. 네, 이거 확인을 해드렸고 4월 23일자 기준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금년 연말까지 공매도 금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복형 금감원장이 나와서 얘기한 소리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당장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운 투로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이라면 연말까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신한투자 금융투자를 일단 필두로 해서 이 공매 세력들은요. 계속 새가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공매도 금지, 새로 못 친다. 공매도를 새로 못 친다는 거는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사실상 굉장한 대악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돼서 그 기사를 보면 개미 요구 받아들인 이복현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사나 구축한다는 그런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얘기는 공매도 시점은 재개 시점은 단정 불가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사화돼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금투세를 투자자들은 뭘 요구했냐면 금투세 즉시 폐지해라. 공매도 재개 미뤄라. 근데 요거는 확실해졌어요. 공매도 재개 미루는 거는요. 금투세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야당에서 그 다수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먼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공매도가 먼저잖아요. 6월 말까지니까 7월 달부터 공매도 재개될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따지자면은. 금투세 건은 여하튼 금년 연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요거 공매도 재개가 먼저 다가오는 사안인데 요 사안이 연기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플러스 요인을 HLB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래소 이전, 코스피 이전의 조커 카드를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 한국 경제에 실린 겁니다만은 공매도 금지가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재개 시점 단정 못한다. 아마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거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권은요 아주 좋아졌어요. 네, 그죠? HLB 측으로서는. 그리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연말까지 연장이 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금투세는 나중에 또 생각하자 이거예요. 일단 급한 게 공매도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사 나온 거는 아스코에서 그 최종 업데이트된 거, 요거 23.8개월로 업데이트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HLB 진양건 회장의 다음 목표는, 그거는 제가 그 글로벌 빅 파마가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역요법으로다가 리보세라닙을 통한 병역요법으로 빅 파마에서 같이 병역요법 하자고 러브콜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주가를 레벨업도 시킬 수 있는 재료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종 리뷰가 나오고 이게 끝이 아니다. 신약 승인이라는 게 있다. 근데 신약 승인이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다. 상업화 런칭권이 있다. 이거 말씀드렸고, 그럼 여기가 끝이냐? 아니다. 글로벌 빅 파마로 되는 게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가를 계속 끌어당길 원동력 될 수 있는 중심 이슈들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 기사처럼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빅파마, 지금의 그 현재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HLB와 손잡고 리버세라닉과 손잡고 병역요법 하자는 그런 건의 재료들이 본물처럼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이게 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또 하나 있죠. 외자 유치권이 있잖아요. 국부 펀드 같은 데서 대규모 외자가 이제 들어올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승인 이후에도 주가를 계속 끌어당길 모멘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또 아스코건, 그죠? 네, 아스코건, 요거 좀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아스코건, 이 건이 5월 16일 이후에 이제 5월 말에 아스코가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HLB가 결국 이제 이 고점을 경신해서 또 새로운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좀 있고,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빅 파마로 간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60조 누르고 뭐 100조까지의 그 큰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조를 절대적인 거로 보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하나의 꿈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꿈을 우리가 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꿈을 꿀 수 있을 때 주가는 계속 가는 겁니다. 100조 갈지 안 갈지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이 정도 포부는 갖고 여러분들이 HLB를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참 어려운 과정을 장중에 거쳤지만 앞으로도 이런 고비가 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때 항상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문자를 받으세요.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제가 긴급 사인을 드리고 긴급 정보를 드리고 긴급 정보에 대한 매매 판단 기준을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한테나 드리진 않습니다. HLB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 드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HLB라고 꼭 문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좀 이번에 고점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 주셔야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좋은 영상 찍어요. 응원 문자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뭐 감사합니다. HLB 만세. HLB 뭐 고점 경신하자 가자.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죠? 항상 그 엄청난 힘이 되니까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셔서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보세요.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네, 1,00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여러분?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10,000원 내지 30,000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네,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더블, 3더블, 4더블도 날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짧은 시일 내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 되고, 대개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 2주 내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대개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0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네,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매물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더블 내고 나와도 되고, 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삑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감사합니다.